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뒤 바이에른은 우니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브레멘 충격에 대비해 미미한 결과를 거뒀습니다. 뮌헨은 1대0으로 승리하며 분데스리가 선두 레버쿠젠과 격차를 승점 4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투엘 감독의 팀은 다시 한번 바이에른 팬들에게 우승 복귀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르더와의 경기에 이어 바이에른은 다시 한번 바이에른답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확실히 지루했습니다. 후반 46분경 라파엘 게레이로의 득점은 승부를 가르는 골이 되었고 54분에 터진 케인의 23번째 득점은 아쉽게도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에릭 다이어로 교체되었고 다이어는 바이에른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이어는 골대 앞에서 노이어보다 할 일이 많진 않았습니다. 우니온의 유일한 강력한 공격 상황에서 베를린 벤치는 공격수 케빈 베렌스에 대한 콜라드 라이머의 페널티 파울에 대해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비엘리차 감독은 그 후에도 진정하지 않았고 2분 뒤 르로이 사네와 난투극을 벌이다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네는 옐로카드를 받고 빠져나갔습니다. 사네가 제 영역에서 저를 밀어붙였고 저는 이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레드카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페널티킥 장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가시질 않네요. 언론의 선수 평가는 득점한 게레이로가 가장 높았고 데리흐트의 평가는 준수합니다. 게레이로는 알폰소 데이비스 대신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해 토마스 투엘에게 선제골을 선사했습니다. 해리 케인을 향한 전진 패스는 환상적이었지만 게레이로는 케인의 리바운드를 막아내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경기의 득점 외에도 게레이로는 경기장 곳곳에서 자신의 자질과 속도,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레이로는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아 부진한 데이비스를 대신해 레프트백으로 자리를 옮겼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레이로는 후반과 전방에서 강력한 움직임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휴식 시간 직전에는 베네딕트 홀러바흐의 슈팅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막아냈고 휴식 시간 직후에는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어낸 뒤 바깥발로 득점의 1대0을 만들었습니다. 경기장 내 모든 선수 중 가장 많은 볼 액션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의 브레멘전에서의 처참한 경기력을 만회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너킥에서 시도한 헤딩슛은 모두 골키퍼나 골문 안쪽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우파메카노를 대신해 휴식 시간에 투입된 다이어는 바이에른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이어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이어의 공을 포함한 긴 볼 릴레이 끝에 스코어는 1대0이 되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플레이했고 매우 훈련되었습니다.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역습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경기 막바지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다소 느려지긴 했지만 오늘 경기는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김민재가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콜라드 라이머가 더 걱정입니다. 근육 부상 때문에 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파메카노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이머와 키미히도 부상을 입었고 내일 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요트 우파메카노는 부상으로 하프타임에 탈의실에 머물러야 했고 바이에른 경기에는 올해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토마스 투엘 감독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파메카노는 허벅지에 섬유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파는 물론 저희도 매우 괴로운 상황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선발로 경기에 출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특히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훌륭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죠.
코치님이 팀 미팅에서 선발 출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목표는 정기적으로 선발로 출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제가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뉴캐슬의 키어런 트리피어에 대한 관심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에른은 해리 케인과 함께 풀백팀을 구성하기 위해 세 차례 입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의 디렉터 프로인트는 스카이 독일과의 인터뷰에서 트리피어에 대한 1월의 추격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제안인 1,300만이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파메카노와 라이머의 부상으로 인해 겨울 이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노르디 무키엘레에게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갈라타사라이의 사샤 보이도 영입 리스트에 아직 있습니다. 다이어는 데뷔에 기쁘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미 경기에 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골 직후 해리 케인을 통해 좋은 순간에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디오 판독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멘전 패배 이후에는 결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경기를 잘 통제하여 기회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뮌헨에서 팀과 모든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뷔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정상을 향하게 되어 기쁘고 에릭 다이어의 데뷔를 축하한다. 많은 잉글랜드 선수들이 바이에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해외에서 뛰는 것을 보니 반갑습니다. 게레이로는 훌륭한 레프트백입니다. 이번 시즌 데이비스가 최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게레이로의 기량이 있는데도 데이비스가 항상 최고의 옵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게레이로의 미드필더 활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시즌 초반에 게레이로가 미드필더에서 키미와 너무 비슷해서 좋은 조합이 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보완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게레이로는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또는 라이머와 짝을 이룰 수 있지만 키미와 함께 번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파는 탄탄한 레프트백으로 미드필더보다 그곳에서 뛰는 것을 선호하지만 만약 미드필더로 뛰어야 한다면 비슷한 자질을 가진 키미가 아닌 다른 선수와 짝을 이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